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갑부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갑부대는 이제 보병과 주력전차, 대형전차, 그리고 포병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부대와 마찬가지로 상대도 지휘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전차의 스킬에 따라 기갑부대도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군 전체 공격력을 2턴간 30%, 아군 전체 명중률을 2턴간 30% 증가시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거긴 한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데미지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서 공격력과 명중률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데미지와 가늠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 게임의 방식으로 공격력은 데미지와 관련된 능력치 중 1티어, 그리고 명중률은 2티어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선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인즉슨 아군은 상대의 공격에 의해 전체적인 피해를 입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스킬로는 주력전차, 그리고 내가 주력전차를 갖고 있으면 상대 지휘전차 공격력에 280% 데미지를 더 입고, 그리고 상대의 방어력은 2턴간 20%가 증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력 스킬과 같은 턴에 발동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력 전차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 여기 기갑부대에 제가 가진 병력을 이제 기본 세팅으로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대장이라던가 뭐 탱크라던가 요거는 조금 배제하고 오로지 이제 병력 구성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진 탱크는 일성 T29 중전차 2기입니다. 한번 일반 공격을 해볼게요. 결과지를 확인해 보시면 주력전차 9기, 대형전차 2기, 그리고 포병대 16기, 그리고 보병 30기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전차를 제외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력 전차를 한번 제외하고요. 그럼 이제 병력이 그만큼 빠진 만큼 우리 부대를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병력을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병력 중 강한 병력은 대형 전차입니다. 보다 강한 공격력, 보다 강한 방어력을 갖고 있죠? 일단 대형 전차만 추가한 후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네, 주력전차는 제외했으니까 당연히 피해가 없고요. 그리고 대형전차가 이제 2의 손실, 그리고 포병대가 17기, 보병이 36기. 그럼 이제 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보병의 병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를 이렇게 대형전차처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는 보병의 전력을 한번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뭘 했죠? 대형 전차를 증가시켰죠? 그럼 아까 전력에서 보병만 증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전차를 제외하고 이 병력에서 보병만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병만 늘려서 공격을 누르면
네,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나머지 병력의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병의 병력을 증가시키는 건 보다 나은 승리를 위한 방법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병이 늘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면 보병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자, 주력 전차를 빼고 기존 병력에서 보병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요? 과감하게 보병의 병력을 반으로. 그러면 어떤 병력을 늘려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방법인 것처럼 내가 가진 병력의 가장 강한 병력 한번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공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보병의 피해도 병력을 줄인 것만큼 반으로 줄었죠? 대형 전차의 피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펴보면 보병과 보병의 피해가 동일하죠. 그럼 보병의 피해가 줄어든 방법처럼 포병도 병력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으로는 다시 우리가 줄인 보병의 숫자에서 반절을 다시 줄이고 포병도 한번 반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력의 크기는 유지해야 되니까 대형 전차의 숫자는 늘어나야겠죠? 자, 그러면 주력 전차를 제외하고 아까 4,000명이었으니까 다시 2,000명대로, 그리고 포병의 숫자도 절반으로, 그리고 그만큼 대형 전차를 늘리고 한번 다시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대형 전차의 피해는 그대로고요. 네, 각각 포병과 보병의 피해가 조금 더 줄어들었죠. 이로써 뭘 알 수 있을까요? 포병과 보병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전체적인 피해가, 나의 손실이 줄어든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피해가 발생한 병력의 숫자에서 반지를 다시 한번 줄여볼까요?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주력 전차를 줄이고 4,000명에서 2,000명에서 1,000명대 밑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700명. 보병과 포병의 피해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포병도 다시 한번 700명대. 그리고 나머지를 대형으로 채우고 공격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대형은 피해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포병은 5, 보병은 4의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면 다시 대형 전차의 피해는, 네, 이거는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피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형 전차의 피해는 유지하되 나머지 병력의 피해를 줄여야겠죠. 자, 그럼 다음 방식으로 200명대로 자, 포병도 200명대로, 그리고 그만큼 대형 전차를 공격해 보겠습니다. 자, 피해가 지금 최대 대형이 포병이 보병 2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더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 방식을 고집하되 이 피해가 최소량이 되는 데까지 내려보시면 내가 가진 부대의 전력을, 최상의 전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아까 이제 200명까지 줄여봤으니까요. 100명대 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시 주력 전차를 줄이고
대형 전차를 늘리고 보병을 100명대 아래로. 네. 자, 포병도 100명대 아래로. 나머지는 대형 전차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이요. 아,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대형 전차 2, 이건 필수적인 피해고요. 보병과 포병의 피해가 1까지 줄어들었죠? 제가 가진 병력 중에서 보병과 포병의 숫자를 줄인 다음에, 그리고 제가 가진 병력 중에서 가장 센 병력을 늘린 다음에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만 넣었을 땐 어떨까요? 다음은 대형만 한번 넣어서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형으로도 공략이 가능한데 대형 전차 11이라는 피해가 발생했죠. 제가 가진 병력 중에 대형 전차가 생산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점은 28개갑 부대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아군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주력 전차를 내 병력 중에서 빼야 되고, 왜냐면 주력 전차를 포함할 경우 우리 부대는 280%의 상대 지휘 전차 공격력이 피해를 더 입고, 그리고 20%가 강화된 상대 방어력을 가진 적군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주력 전차를 제외하고 대형 전차를 늘리고 보병의 숫자를 줄이되 요병력을 50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맞추고, 그리고 포병의 숫자도 최소한으로 맞추고 대형의 숫자를 늘린 다음에 공격해 봅시다 라는 거죠. 이번 결과는 어떨까요? 아까는 50명의 보병, 50명의 포병이었습니다. 자, 동일한 결과죠. 대형 2기, 포병 1기, 그리고 보병 1기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대형만으로 고생했을 땐 대형 전차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제 보병과 포병의 숫자를 줄였을 적에 이제 1의 피해만 발생했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대형 전차의 전력으로 부대를 주로 구성하되 보병과 포병을 넣어야 가장 적은 피해를 입으며 28기갑 부대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형 전차를 주로 구성하되 보병과 포병의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병과 포병을 한 명만 넣어도 볼게요. 한 명도 과연 작동을 할까요?
네, 보시면 지금 대형 전차에 5라는 피해가 발생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병과 포병은 1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28기갑 부대를 공략하고자 할 때 대형 전차를 주로 유지하되 보병과 포병의 숫자는 50 이하로 유지를 해야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병과 포병의 숫자가 0이 되어서도 안 되고 1이 되어서도 안 된다. 1보다는 크되 50보다는 작게가 이제 28기갑 부대와의 승리 비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특수기갑 부대와의 이제 전투도 기갑 부대와 같은데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특수기갑 부대의 병력은 기갑 부대보다 많습니다. 보시면 지금 대형 전차가 25,000대나 있죠. 기갑 부대는 지금 현재 1014대만 있습니다. 병력의 구성부터 다르죠? 더 많은 적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기갑 부대는 아주 강력하지 않은 이상 집결을 이용하여 연맹원과 함께 공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행동력도 아낄 수 있어서 좋고요. 기갑 부대를 상대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특수기갑 부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수기갑 부대 상대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한가요? 이 게임의 구조상 상대의 스킬을 반해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구조가 절대적이라서요. 네, 만약에 이 피해를 무시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아마 아주 강력한 나의 부대가 상대방의 기갑 부대를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나의 레벨이 이를테면 30이고 상대의 레벨은 10이다 혹은 11이다. 기갑 부대 레벨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가능할지도요. 아군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병력을 생산하는 자원을 아낀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겠죠? 여기 프리셋에 그 해당 기갑 부대 병력에 대한 병력을 이제 저장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갑 부대를 공략하실 때 해당 프리셋의 부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보병은 필요하고 포병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형의 숫자를 채운 뒤 이제 저장하신 후 공격한다는 것. 근데 이것을 유념하시면서 게임 플레이를 한다면 각 기갑 부대별로 조금 더 재밌게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재밌거든요. 뭐랄까, 이 게임에 맞는 공략을 찾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다음에는 특수기갑 부대 어떻게 승리로 이끄는지 해당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